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1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38%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좋지 않은 시장이 이어졌고요. 계속해서 시장 자체는 상방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좀 힘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큰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350억 매도했고 기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기간 1000억 이상씩 매도를 하면서 좀 끌어내렸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보았을 때 한번 꺾였습니다. 그래서 61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음봉을 주면서 바로 꺾어버렸고요. 이 자체가 이제 이 추세 자체를 이기지 못하고 꺾어져 버렸다. 그래서 21선 자체가 이제 수렴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좀 수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수렴을 하는 패턴이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니은자로 좀 수렴하는 경우에는 이 수렴 구간에서 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좋지 않고요. 고점 자체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 벽에서 맞고 이제 좀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썩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코스피 지금 월봉도 좀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금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금액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썩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간 계속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들어왔었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도 딱히 지금 힘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올라가다가 코스피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상단 라인은 좀 벗어났었는데, 확실히 코스피보다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죠. 한번 내려가면은 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적인 음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추세 자체를 한 번에 꺾어버렸을 경우에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이고, 이 하락 대비해서 절반 정도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N자로 좀 떨어진다면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하락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지금 좋지 않은 움직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4월달 들어서는 딱히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그 옵션 만기일 때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 나스닥 모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환율 자체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1233원으로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추세 꺾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환율 추세가 아직까지도 상승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우리 예상 범위 안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더 올라가도 이제 125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이제 오버슈팅을 준다면 한 1300원 요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빨리 안정이 되고 금리 인상이 빨리 좀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야지 증시가 좀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고요. 빨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저런 사태들이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결 그쪽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상황은 코로나로부터 이제 코로나 회복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코로나 한참 타격을 입을 때 풀어놨던 돈을 이제 흡수를 하는, 돈을 이제 유동성 물량을 좀 빨아들이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 회복 자체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은 미지수가 되어버리니 지금은 돈도 적어지고 회복에 대한 그런 전망도 좋지 않고 코로나의 회복은 되고 있지만 뭔가 앞으로에 대한 그 전망이 딱히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코로나로 또 회복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좀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미국 증시 좀 내리고 있고 유럽 증시는 좀 반등하고 있지만 뭐 크게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고요. 내일 장 끝날 때 정도, 그 정도 한번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도 지금 국채 금리가 2.75%, 이 정도로 또 올라갔고요. 계속 상승세,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래서 금리 인상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FOMC에서 또 0.25에서 0.5%까지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FOMC 회의까지는 좀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0.15% 상승했고요. 67,9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없었고요. 조금 하락했습니다. 20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상승했지만 지금 가격대가 제가 오랜만에 리뷰를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6자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별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주 정도로 최근에 계속 뭐 1000만 주 내외로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1% 내외씩 계속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도 사실 이 라인 정도 68,400원 정도 요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가는 것이 좀 그림이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이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 라인보다 지금 하락 돌파를 하면서 사실 전형적으로 좀 하락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사실 저번에는 그 메모리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감으로 그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중간에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에 대한 그 수급이 다시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갤럭시죠. 거기에 대한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를 비롯해서 지금 뭐 해외 증시도 좀 많이 내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상승을 실패를 하고 지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단기간으로는. 그래서 240일 장기 이평선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을 좀 한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가격대가 거의 한 30% 이상, 40%까지도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트 상으로는 사실 뭐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일단은 좀 의미 있는 자리가 좀 깨졌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거래량이 막 급증을 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이 지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1선 자체를 지금 넘지 못하고 줄고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하락세를 좀 이겨내는 그런 수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수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속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부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좀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계단식으로 좀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이때와 유사한 상황이 좀 나왔고요. 이때는 이제 60월봉선까지도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좀 많이 내려간다면 6만 원 초반대라든지 5만 원 후반대까지도 좀 내려갈 수 있는 좀 과감하게 내려간다면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그때까지 내려간다면 좀 코스피가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근
최소한 이제 요 정도 라인에서 좀 이 지지 라인을 좀 만들어서 횡보를 좀 하는 그런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안 좋지만, 네.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내부적인 좀 악재도 좀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지금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모두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수급 개선이 저는 우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았을 때 지금 전체적인 수급을 좀 본다면 어, 전체적인 수급이, 네, 지금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모두 좀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대차장고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증가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누적 데이터를 보았을 때 지금 언제였죠? 아까 고점이 고점 라인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고점 찍었을 때가 이때죠. 한 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작년 1월 1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누적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1억 9천만 주를 삼성전자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억 4천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억 3천만 주를 지금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보험, 투신, 뭐 은행,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코스피에 대한 지분, 그죠? 비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블록딜도 좀 있다 보니까 최근 주가도 좀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삼성전자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다. 네. 그 고점에서 떨어지는 동안 계속 매도를 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빅 사이클을 그리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좀 우리가 정확한 시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이런 구간, 네, 혹은 어느 정도 좋은 그림이 나왔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바닥이 깨졌을 경우에는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오래오래 천천히 좀 모아간다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결국에는 이런 상승세가 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로봇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도 투자를 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띠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일단 먼저 실적은 최대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매출 77조를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슈퍼 호황때와 버금가는 이제 14조 원대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있죠. 일단은, 네,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GOS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갤럭시 그 화질 관련해서 그 게임을 했을 때 최고 화질을 내지 못하고, 네,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제재를 하면서 좀 이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열을 이제 많이 내게 되는데 그 열을 이제 그 불이 날 때까지, 네, 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GOS를 통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이 유저들이 굉장히 화가 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드웨어적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한계를 좀 인정했던 그런 사례가 되어 버렸고요. 기술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 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갤럭시 신규 모델에 대해서 좀 판매량이 저하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고요. 네,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그런 악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에 대한 그 움직임과 비전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GOS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그 매출의 대부분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제가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을 많이 참고를 하지만 이렇게 좀 분석이 되어 있어서 이 분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2분기에도 헐값에 디램 메모리를 팔아야 할 처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지금 원래는 작년 말 정도에 이제 디램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램 익스체인지 쪽에 디램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올해도 이 2분기부터 해가지고 디램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그 서버 수요 업체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좀 대규모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런 서버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올라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보다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좀 전체적인 공급 차질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러시아와 같은 그런 두 번째 사례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 대해서 공급망을 너무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러시아와 무슨 상관인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코로나 정책. 중국의 그런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그런 코로나 정책에 이제 수요가 많이 좀 감소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중국 내에 좀 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장수성이라든지 우시시에 좀 큰 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쪽에서 너무 생산을 많이 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에 대해서 공급으로부터 좀 자립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필요할 거고요. 앞으로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 디램에 대한 수요가 점점 이제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설명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디램에 대한 재고가 많이 남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수요가 지금 또 그런 상황들이 수요를 좀 떨어뜨리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긴 한데 저는 다시 한번 그런 그 사이클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주변에 별로 들리고 있진 않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대전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AI에 대한 또 이제 특이점이 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메모리라든지 그 비메모리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도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악재,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분명히 또 그 힘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게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이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글로벌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적임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렇게 서울대학교 출신의 그런 반도체 소장님인가요? 그렇게 좀 이 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반도체 관련 그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낙점이 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힘을 붓겠다, 힘을 쓰겠다, 이게 또 보여졌습니다, 의지가. 그래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좀 힘을 실어준다면 또 앞으로 좋은 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경쟁사들, 특히 이제 메모리 사업은 이미 삼성전자가 좀 섭렵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시장,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와 이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TSMC보다 좀 투자를 더 한다라는 그런 생산 라인 증설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강자로도 이제 인텔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도 미국과 독일 쪽에 아주 큰 투자를 하면서 지금 따라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미래가 이제는 좀 쉽지만은 않다.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 그 빅메모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판도가 지금 쉽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기업 차원에서도 그 기술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R&D와 그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게 이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차원에서는 이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도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성장을 멈추고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추세를 유지를 하되 반도체 사이클, 분명히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메모리에 대한 수요, 저 전망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되는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성장성이 확보가 되었으면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좀 주가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은 사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장 조정이기도 하고, 네, 이 제일 코스피에서 1등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계적인 매도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좀 주가가 하락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뭐 상승을 위한 그런 단계가 다 끝났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천천히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지점에서는 좀 바닥이 뚫렸기 때문에 그 바닥을 좀 더 아래에서 보고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짝 내리고 올라와서 다시 이런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또 이런 구간들이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장기적인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모습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시간을 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요런 과정이 한참 지속이 되고 나서야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좀, 네, 최소한 2, 3년, 네, 그 이상은 좀 지켜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를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배당금을 받으면서 차분히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만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네, 삼성전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일단 수급 개선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 수급이 개선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충분히 내렸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그런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비전은 좀 더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각국 기업에서도 나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삼성전자도 종종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매일매일 진행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아직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더 그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